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요소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왜 이런 그 요소수 부족이 생겼는지와 또 요소가 과연 무엇인지, 이 요소가 사실 이런 수소 경제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요소라는 건 이제 아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결합하면은 이제 그게 요소가 되는 건데요. 현재 이제 비료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사람의 인체에도 이제 요소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오줌으로 이렇게 요소가 만들어져서 현재 배출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럼 이 요소가 왜 현재 부족하게 되었느냐?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그런 요소 생산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중국에 넘기고, 또 현재 이러한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이제 예견되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이제 그린 우레아 프로덕션 앤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고 잡아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저렴하게 이 요소를 생산할 수 있고, 이게 장차 이런 그 수소 경제에 어떻게 이제 이용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다 이제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이 요소수가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그 화물차 운전사들이 이렇게 운행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디젤 엔진에서는 이 매연물 그 매연 저감 장치로서 배기가스 이제 후처리 장치라고 하는 이 SCR이라는 장치가 현재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에 들어가는 어떤 그 액체 디젤 이그조스트 플루이드라는 DF 물질로서 현재 요소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가 어떤 작용을 하냐 하면은 즉 이 넉스라는 이 질소 산화물을 이 질소와 CO2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NO가 들어오면은 이 요소가 화학식이 CONH2 그러니까 이렇게 NH2가 두 개 붙어 있는 CO 화합물인데, 이게 또 산소와 만나서 여기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이런 그 물질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매연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DF 물질에서는 요소가 한 32% 정도 이제 들어간 그런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가격이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한 6만 원대에서 뭐 많게는 한 10만 원 가까이 원 갤런에 그 정도 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과 한 그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갤런에 한 3, 4천 원 하던 것들이 현재 가격이 한 10배 정도 이제 오른 셈이죠. 앞으로는 더 오를 수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현재 요소가 국내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또 중국에서 이제 그 수출 제한 품목으로 걸어서 현재 수출을 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요소수 때문에 모든 어떤 그 디젤 차량 운행이 정지되고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비료로도 이 요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또 비료도 부족해질 수 있는 그런 현재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그 화학에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 요소가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요소는 이제 그 화학식은 이제 CONH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본이 가운데 있고 CO 본드가 있고 그 다음에 NH2가 이렇게 두 분자가 이렇게 있는 결합한 이런 구조가 이제 요소고요. 요소가 이제 중요한 화합물인 이유는 이 프리드리 벨러가 이 최초로 이제 어떤 이런 무기물 시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그 NH4OCN에서 그러니까 CONH2 요소를 최초로 이렇게 합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무기물에서 최초로 이제 유기물을 합성한 그런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요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소는 이런 그 무색무취의 하나의 그 결정인데 우리 이런 그 사람과 같은 이런 포유류의 어떤 소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소 회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에 잘 녹아 한 100ml의 물에 한 100g 이상의 요소가 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열되면은 이제 암모니아와 이제 이런 산울산 같은 걸로 이제 분해가 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소를 만드는 그 방법도 이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서로 이제 그 합성을 하면 이제 요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소와 산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하버보시법이라고 해서 고온에서 이제 수소와 질소를 이제 반응을 시키면은 적절한 이제 촉매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면 그게 이제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NH3가 암모니아가 되고 이 암모니아가 어떤 수소의 어떤 그 캐리어로 즉 수소를 저장하는 그런 또 다른 물질로 이제 이용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좀 유독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그 독성이 떨어지는 요소로도 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소를 하나의 그 저장할 수 있는 캐리어로 요소도 상당히 이제 그 곽강받는 그런 후보 물질이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요소를 가지고 바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디렉트 우레아 퓨어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요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또 다른 이제 별칭으로는 이제 카바마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그 요소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모니아와 이제 이런 CO2를 사용해서 이제 합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압 분해를 거쳐서 뭐 저분해 농축, 결정화, 건조 조립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이런 그 그래뉼러한 이런 결정 형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즉 질소와 또 친환경 수소, 즉 수조내로 만든 수소를 가지고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요 단계가 그린 암모니아 프로세스인데 요 단계에서 이제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수조내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경제성 때문에 석탄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그 요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요소 생산 공장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석탄을 많이 쓰는 현재 중국에서 이 요소를 이제 사다가 쓰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수의 부족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의 이런 그 코로나 사태로부터 어떤 그 서방과의 어떤 분쟁이 생겼죠. 그 다음에 또 호주와의 어떤 그 무역 분쟁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호주산 석탄을 이제 수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중국 내에 이제 또 석탄 부족 사태가 생겨서 또 전력 부족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암모니아와 요소도 그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이 중국에서는 요소 수출을 제한을 이제 건 상태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요소를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요소수를 못 만들고, 그래서 디젤 차량에 SCR에 이제 요소를 못 집어넣어서 현재 차량이 이제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SCR을 끄고 운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러면은 일단 그 이런 넉스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에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또 DPF나 EGR 이런 그 후처리 그 파티클을 없애주는 그런 또 면저감 장치에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현재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국내 요소 수입량이 한 80만 톤 정도 되는데, 현재 국내 생산업체에는 이제 이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요소 플란트를 전부 다 이제 셧다운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가동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소가 현재 부족한 상태고, 그래서 이 글로벌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해결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이런 친환경 또 플란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요소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이라도
개발하고 실증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어떻게 이 요소를 생산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그 중국의 하이난에 있는 그 석탄 가스화 발전 그 전경인데요. 여러분들 그 IGCC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석탄을 그 가스화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기술인데, 즉 석탄을 가지고 이제 신가스, 즉 CO나 이런 그 수소 이런 것들 우리가 그 합성 가스라고 해서 신가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하나의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가스로부터 우리가 그 암모니아를 만들고, 즉 대기 중의 질소와 이 H2를 우리가 그 반응을 시키면 하버-보시법에 의해서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또 화력 발전소에 어떤 CO2를 우리가 포집해서 집어넣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레아 요소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톤 정도의 어떤 그 석탄 가스화 이제 플란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플랜트들이 그 중국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규모를 보시면 일당 이제 콜 가스피케이션 규모가 한 2,000톤 정도가 되고, 이 정도 규모면은 이제 한 14만 톤, 즉 시간당 14만 톤이고 340만 톤의 어떤 신가스를 이제 합성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막대한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플랜트를 이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건 그 시간이 좀 지난 데이터긴 하지만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돼서 한 수천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플랜트를 이제 국내에 짓기에는 사실 너무 초기 그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신규 어떤 이런 플랜트 건설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중국이나 이런 호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도 많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특히 호주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하버라고 해가지고 이런 그 석탄에서 추출한 수소가 아니라 이제 그린 하이드로전으로 이런 우레아를 요소를 생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호주에 이제 게랄턴이라는 요 지방에서 이제 인피니트 블루 에너지라는 요 회사가 이제 그린 수소를 이용한 요소 생산 시설을 현재 이제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만 톤 정도 규모고요. 그러면 요소가 연간 140만 톤이 든다면은 이제 암모니아는 연간 한 80만 톤 정도 암모니아가 이제 필요하고, 이때는 이제 수소가 하루에 한 390톤 정도의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리뉴어블 에너지로, 즉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하이브리드 배터리 같은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럼 이 중간 단계에서 이제 CO2는 이제 다른 어떤 그 시설에서 우리가 포집된 CO2를 가져와서 요소를 이제 만들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요소 공장을 지음으로써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어떤 그 비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현재 그 수익성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그 요소가 수소 경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요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렉트로라이시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요소를 전기를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이 수소를 가지고 아까 이제 요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요소라는 게 이 수소의 하나의 그 하이드로젠 스토리지 물질로서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암모니아와는 달리 암모니아는 상당히 좀 이제 그 턱식한, 유독한 그런 물질인데 비해서 요소는 사람의 인체에서도 이제 배설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독성이 좀 적고 또 상당히 좀 안전한 그런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요소를 가지고 바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즉 연료전지 발전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 파워가 조금 그 현재 PEMFC나 이런 그 상용화된 퓨어셀에 비해서 성능이 한 수십 분의 1 정도로
아직은 좀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기술 개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수소 저장 물질로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요소를 가지고 바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지, 이 우레아 디렉트 퓨어 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 한쪽은 즉 아노드 쪽에서는 이제 이 요소가 들어옵니다. 연료의 요소가 들어오고요. 그러면은 이 반대극 쪽에서는 이제 산화제가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와 물이 같이 들어와서 이 전자를 받아서 이제 OH 이온으로, 즉 하이드로옥사이드 이온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OH 이온이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즉 알칼라인 멤브레인이 되는 거죠. 알칼라인 멤브레인에 대해서 H 플러스 이온이 차지 캐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OH 마이너스 이온이 차지 캐리어가 돼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멤브레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애니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AEM을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넘어온 OH 이온이 요소와 만나 가지고 질소와 CO2, 그다음에 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전자를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노드 반응이고, 캐소드 반응은 이제 산소가 물을 만나서 OH 이온을 바뀌는 요 반응이 돼서, 즉 네트 반응은 이 요소가 산소와 만나서 질소와 CO2, 물로 바뀌는 이런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에너지 차이가 1.146V, 수소산소 연료전지에서는 1.23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그런 화학적 에너지 차이가 전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노드가 이제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제 캐소드가 플러스 극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디렉트 우레아 퓨어셀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게 즉 음이온이 넘어가는 이런 애니언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쓰기 때문에 저가형 촉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니켈과 은, 그 다음에 망간 옥사이드 같은 이런 저가형 촉매를 쓸 수가 있고, 또 이런 PVA와 결합된 애니언 익스체인지 레진을 쓰는, 멤브레인을 쓰는 요런 물질을 이제 멤브레인을 쓰고 있는데, 이 멤브레인도 앞으로 이제 개량될 그런 여지가 많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요소를 제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지 한 2가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술은 저희 회사에서 이전에 이제 특허를 이제 출원한 적이 있는, 특허를 낸 적이 있는 그런 기술인데, 뭐냐면 이제 이런 seawater electrolyzer 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성 소다나 NaOH나 이제 PVC를 이제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가성 소다 제조 공정이 국내에는 있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나눈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이 수소를 가지고 또 일부는 이제 바이패스 시켜가지고 이 수소로 또 질소와 같이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를 이제 옆에 보통 바닷가 옆에 이제 이런 화력 발전소들이 많으니까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CO2와 포집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요소를 만들겠다. 요런 이제 아이디어였고요. 요게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런 투자 규모의 문제도 있고, 또 조금 이제 연료전지 안정성 이슈가 있어서 상업화되지 못했는데, 이런 실증 프로젝트를 현재는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수소는 현재 부생수소가 되는데, 이런 클로로알칼리 산업에서 나오는 부생수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생수소를 이용해 가지고 연료전지 발전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요소 제조에 이제 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전을 한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기보다 우리가 또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즉 REC라는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최소한 한 4배 이상의 어떤 비싸게 대파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이제 발전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신 개념의 요소 플란트를 우리가 지을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요소 회로가 이미 사람 몸에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진 요소를 이제 추출하는 두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간단하게 이 요소 회로가 뭔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우레아 사이클 혹은 오르니틴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에 이미 크레브스와 헨즐라이트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대사 경로가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미노기의 있던 질소들이 이제 요소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뀐 요소가 이제 신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줌으로 배출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 인체에 이미 이런 요소 회로가 이제 갖춰져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논문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 쪽 관련된 이제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우린, 즉 사람의 오줌에서부터 이 요소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이런 디젤 이그저스트 플루이드에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단점은 뭐냐면 이런 하이드롤라이시스, 즉 가수분해가 이제 빨리 일어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추출을 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게 단점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forward osmosis, 오스모시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삼투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 디스틸레이션,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이걸 이제 증류를 해서 이제 정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삼투압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 요소를 추출하고 우레아를 추출하고, 그걸 다시 이제 증류의 방법으로, 멤브레인을 사용한 증류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해서 우리가 우레아를 이제 얻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Proof of Concept POC 단계는 이미 지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 이제 실증하기 위한 그런 연구가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만약 신규 이런 요소 플란트 건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본이 많이 소요된다면은 소규모의 어떤 이런 랩 스케일로 이런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우리가 개발을 하면은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양산화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기술을 이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오늘 요소에 대해서, 요소가 뭔지, 또 왜 이런 요소 부족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요소와 이런 하이드로전 이코노미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소가 하이드로전 캐리어로, 즉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도 이용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요소를 가지고 또 요소를 연료로 해서 연료진 발전도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 경제를 하겠다면서 사실 요소 플란트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요소 플란트를 짓고,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요소 플란트를 짓는다면은 이게 오히려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좋은 정책이지만, 그 수십조의 어떤 돈을 뿌리는 것보다는 1조 원을 투자해서라도 이런 요소 플란트를 건설하게 할 수 있다면은 그게 또 이제 국가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이 요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모자란 게 있으면 좀 피드백을 받았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